네, 안녕하세요. 이전의 정책 토크 오늘 강 박사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네. 광주 정신의 뿌리다 네, 라는 저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상을 네. 저희가 좀 하나하나 다 깨트려 봤었는데 예. 오늘 실제로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네. 저희도 알아보고 그 맞습니다. 기념관을 한번 들어가 보는 날이죠. 네.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따라오시면요. 저 기념관에 전시된 거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실상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광주 학생 충돌 사건. 당시 신문에는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자, 요게 이제 11월 그 3일 날 충돌이 있었다 그랬죠? 네네. 자, 이틀 후인 5일에 조선일보에서 저 부분 보도를 하는데 광주의 학생 충돌 사건 이렇게 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동아일보에서도요. 광주 학생 충돌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과 광주중학교 학생 각각 수백 명이 광주역 부근에서 일대 충돌이라고 하죠. 네네. 부상자 10여 명씩을 내었다 하는 기보하역건이 이제 보도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빨간 박스 보시면 각각 해산되었는데 고등보통 고보생들은 이제 조선인들이고요. 그 학교 강당에 모였다가 다시 300여 명이 다각기 막대, 그러니까 장이라고 되죠. 막대기를 어깨에 총과 같이 들러매고, 그러니까 무장을 했다라는 거죠. 네네. 광주 시내에 이 행렬을 할 때 농업학교 그리고 사범학교까지 합세하여 1000여 명 학생들이 운동가를 들고 고창하면서 행렬을 했다. 네. 경찰이 이렇게 막 여러 이제 패거리를 몰려가지고 다니니까요. 공권력이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재를 했다라는 거죠.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어쨌든 나름 무장을 하고 지금 나왔으니 이걸 공권력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약간 잘못하면 이제 그냥 지나다니는 일본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전시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층에 올라가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들어서면은 이제 저런 벽화가 그리고 저 스크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역에서 이렇게 머리를 끄집어 당기는. 네. 모습이고요. 여학생이 일본 네. 남학생한테 머리 이제 그 꼬집어 당하고 나서 조선인 남학생이 싸움을 했다는 거고요. 이것도 일본인 중학생 등 조선 여학생 희롱 초등학생이 붕괴로 충돌했다. 네네. 이건 이제 영화의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제 5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요. 자, 뭐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데요. 몽둥이를 들고 있고요. 네. 저렇게 태극기 들고 있는데 저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광주학생 독립운동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네. 자, 대표적 민족운동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3.1운동하고 그 6.10 만세운동이라고 있어요. 네네. 순종 황제가 서거해서 이제 일으킨 이제 또 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1929년 이 학생 독립운동이 일제시대 때 일어난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학생, 농민, 노동자, 민중 세력 이렇게 나오죠. 맹효투쟁, 소작쟁이, 파업. 저거는 뭐 현재도 그렇지만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일으키는 이제 시위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네. 민중의 항일운동 역량이 성숙되어 학생 독립운동이 촉발됐다. 자, 약간 저렇게 역량이 뭐 성숙되고 이런 식의 표현은 항상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네. 자, 그리고 5개월 동안 320개 학교 54,000명이 참여를 했고 뭐 해외로도 뻗어나갔다. 어떻게 해외로 뻗어나가죠?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뭐 어떤 식으로 진짜 가게 된 건지.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뭐 멕시코나 쿠바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 신기합니다.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자, 그리고 40년대 강압적 징병 공출에 대한 저항운동 43년 2차까지 또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한일 학생들 사이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광주라는 지역에 한정된 사건으로밖에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라도 제대로 인식되어야 된다.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위대한 운동이었다라는 거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소설을 쓰고 싶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네요. 네, 정당하게 그냥 사료를 밝혀주고요. 네. 그거는 국민들이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네. 저 일제는 잔인하게 조선인들을 탄압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네. 첫 사진부터 이제 저렇게 잔인한 것들을 버젓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네요. 잔인한. 네, 감정이 많이 남을 수밖에 네, 없다라는 네. 거고요. 여기 이제 설명들도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권 강탈 저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냥 우리나라 왕에 갖다 바쳤죠. 네, 그러니까 강점이란 말도 말이 안 되고요. 네. 근데 강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욕은 지금 이제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하는데 그 매국노라는 거는 나라를 팔아서 넘겼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강제로 점령했다라는 게 성립이 안 하잖아요. 안 맞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다 난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네, 정확히는 순종 황제가 메이지 천황에게 그냥 넘긴 겁니다. 네. 네, 돈을 받고 넘겼어요. 자, 뭐 의병전쟁, 애국민족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자, 근데 만약에 저 진짜 의병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자, 다시 그러면은 조선 임금이 이 한반도를 다스리기를 원해서 일어난 건가? 과연 그러면은 그 나라가 온전히 잘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은 저런 게 지금 대한민국 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우리나라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일본은 절대 악이 되어야 합니다. 네. 민족 차별, 노예 교육 줄기차게 저항했다. 자, 왜 저항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또 일본까지 유학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노예 교육이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네. 다 듣습니다, 이 사람들. 듣고 다시 와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항일 투쟁 정신이 광주학생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전시를 다 해놓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말 그 전시물을 그냥 전시만 해놓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일제시대 지리교과서로 한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규정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34년도에 나온 건데요. 네. 그러니까 1910년도에 한일 병합이 된 다음에 당연히 그냥 한반도는 일본의 영토죠. 그랬죠. 네. 그럼 그거 네. 사실대로 그냥 한 건데 규정했다. 뭐 잘못했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시대적 상황이 그러했는데. 네. 그러니까 왜 저런 식의 서술을 하는지 참 안타깝고요. 자, 일제 교육 정책의 목표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말살, 일본의 하등 국민으로 만드는 데 있다. 자, 영원히 말살을 했는지 한글도 다 쓰게 했습니다. 네, 네, 그랬죠. 책도 만들어서 네. 네, 교육을 했고요. 네, 네. 주요 민족운동에서 뭐 28, 네. 그다음에 3.1운동, 그다음에 6.10 만세 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반열에 네, 광주학생 네. 독립운동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아, 자, 이런 거죠. 자, 뭐 신간회도 보이는데 신간회는 이제 좌우가 합작된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제가 빨간 박스로 해놨는데 조선공산당이라고 되어 있죠. 네. 조선공산당 세력과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 합쳐가지고 이제 신간회를 만든 거고요. 어, 이 두산 백과사전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3.1 운동 해가지고 위에는 민족주의, 아래는 사회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좀 말이 사회주의지 그냥 공산주의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냥 공산이라는 표현을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측에 조선공산당 화요회 중심 해가지고 저 조직하고 민족주의의 이제 비타협론하고 합쳐가지고 신간회를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학생운동 성장과 항일 맹휴투쟁. 저 맹휴투쟁이라는 건요, 1929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금 20년대에 계속 왔었던 거고요. 네, 네. 지금 빨간 박스가 29년도에 네, 네. 아주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공산주의 서클을 만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계속 맹휴투쟁을 해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충돌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그 역량이 축적돼 가지고 그러네요. 조직을 해서 네. 계획을 세워서 일어나는 것이 11월 3일의 네. 그 충돌 사건이다. 그렇죠.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가 네. 맞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항일 맹휴투쟁 이렇게 24년도부터 해가지고 썼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게 참 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나이가 어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네. 저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수업을 안 듣는다. 네. 야구 경기 하다가 싸웠는데 뭐 수업 안 들었다. 막 구속됐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이렇게 했다. 네. 만주 지역으로 수학여행도 갔다네요. 네. 조선시대였으면 저런 수학여행 갈 수도 없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저걸 또 차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저걸 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개개인의 이제
판단 기준이 다르시겠지만 저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그게 정의로운 것인가. 자, 보시고. 자, 이제 2회 이상 뭐 동맹휴학한 학교와 발생 건수에서 이제 쭈르륵 나열을 하고 있고요. 뭐 전국적으로 어쨌든 이런 식의 맹유가 있었다라는 거는 각지에 공산주의 서클들이 이렇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라고 해서요 공산주의자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간에 이제 성진회라는 비밀 결사 단체 뭐 결사한 당일의 어떤 기념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자, 중반기 대표적인 학생운동에서요 저렇게 다양한 이제 조직들이 갖춰져 있었다. 20년대 중반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광주에는 이제 성진회 그리고 소녀회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진회 활동 연역해가지고요 저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요. 동맹 휴학을 주동하다가 뭐 퇴학을 당했다. 또는 검거되어서 조직 붕괴 위기를 맞게 됐었다. 자, 오른쪽 사회과학 사상에 대한 성진회 회원의 대화. 저게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하는데요. 그냥 어린 애들이 못 모르고 이제 그 공산주의 책을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네네.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굉장히 포장을 해놨는데요. 민족해방운동. 그 당시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반제국주의, 반제운동이죠. 뭐 그런 차원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하는 게 가능할까? 특히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가 갈려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제 통합이나 협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족주의 계열과 이 공산주의 계열이 함께 민족해방운동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대답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성진회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주로 무슨 책을 읽었냐. 저기 보시면 헤겔, 칸트, 데카르트 있는데요. 당시 유일한 과학적 민족 해방론이라고 믿었던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도 공부했다. 이론도 공부했다가 아니라 저거를 위주로 공부를 했다라는 게 팩트죠. 자, 유물사관이나 자본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공부하는 병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저걸 봤대요. 아주 열심히 심취를 한 거죠. 붉은 물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런 학생들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네, 일제시대에도 저렇게 이렇게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책을 읽고 들어왔습니다.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일본을 통해서도 들어왔고요. 뭐 해방 이후 그리고 뭐 한 70년대까지도 일본 서적을 통해 가지고요. 일본어를 배운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진회 강령 보면은 일제 굴레에서 조선의 독립을 쟁취한다. 뭐 저것만 들어보면은 아주 뭐 좋다, 아주 좀 좋은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식민지 노예 교육을 절대 반대한다. 자, 뭐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 저런 건 이제 강력으로 내걸었고요. 우측에도 보시면 뭐 매월 10전씩 각출했다. 사회과학 서적을 읽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받고 훈련이 되어 있는 단체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뭐 5명이 졸업을 하는데 회원 가운데 1명이 친형이 광주경찰서 순사부장이어서 누설되지 않도록 위장 해체를 했다. 아주 뭐 그러니까 10대가 저런 것까지 할 정도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조직적으로 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기념 촬영한 그 앞에 사진이었는데요. 이제 저 장재성이라는 사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흥학관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했다. 심지어 이제 일본에 유학 간 이제 그 대학생이죠. 방학 때 돌아와가지고 저 사회가 공산주의를 머리에 집어넣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독서의 저지. 그래서 뭐 중앙부가 있고 광주 고등보통학교, 광주 농업학교 각각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물망을 펼치듯이 조직화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독서의 중앙부의 책임자가 장재성이었다. 책임 비서라는 호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독서회 조직하고 소비조합 설치,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장재성 빵집 2층에서 독서회 비밀 회합을 했다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그 밀집 인형을 만들어놨습니다. 뭘 저렇게 모의를 했을까요? 그리고 책만 읽었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모의한다라고 해서 그냥 대한민국하고 관련이 있을까? 저자들이 원했던 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소련, 공산주의, 러시아 제국을 추앙을 했죠. 이렇게 했고요. 자, 무등산에서 뭐 어떤 시위 연습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써놨습니다.
시위 연습을 했다고 써놨어요. 예, 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발적이 전혀 아닌데요. 그렇죠.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네.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독서회 중앙부가 결성되어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었다. 굉장히 조직을 가졌다라는 거고요. 우측에 이제 저게 장재성 그리고 장매성 이 자매 남매가 되는데요. 네. 보면은 이제 형제인가요? 남매입니다. 여성입니다. 장매성. 네. 어쨌든 둘 다 이제 공산주의 서클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여성은 이제 저기 소녀회라는 조직에서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또 유학을 갑니다. 예. 왜 유학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노예 교육이라고 하는데 예, 교육 안 받으면 되는데 굳이 또 일본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약간 지금 반미하면서 막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좀 회고담이 좀 중요한데요. 독서회라는 이 그 회고담 그 조직이 있으면은 누구나가 이제 같이 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뭐 밀고를 했는데 학교에서 동맹휴학이 있게 되면은 해서 함께 같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이상재라는 학생이 밀고자로 지목을 받아 선배에게 잔뜩 두들겨 맞고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동선에 집합한 학생들에게 이 선배는 밀고자의 얼굴에 침을 한 번 뱉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단체로 이렇게 집단 린치를 가한 거예요. 네, 이렇게 폭력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도 완전 전체주의네요. 네, 어떤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개딸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증언을 한 사람이고요. 네, 독서회 활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역들의 학창 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노예 교육을 받았는지 자,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고요. 지금 여성들이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병합이 안 됐으면은 과연 교육의 기회가 있었을까? 조선시대에서는 여자들이 공부를 못했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름조차 없었어요. 이름을 만들려고 한 것도 일제에서 어떻게 사람의 이름이 없을 수가 있냐. 뭐 끝순이니 뭐 말순이 뭐 이상한 동물들 이름 붙이니까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다 붙이라고 한 게 일본입니다. 네. 조선이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아야지 일제 시대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너무 미개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예. 자, 심지어는 광주 사범학교에서는 수학여행 26년도에 지금도 저게 부부 바위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일본 미에현에 있는 유명한 수학여행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일본으로 수학여행 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저렇게 학생들이 다 가는 곳인데 자, 그 당시 학생들이 저렇게 갔습니다. 잘 살았네요. 예. 조선 그대로 머물렀으면 저런 거 꿈도 못 꾸죠.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사범학교 뭐 졸업하면서 단체 사진도 찍고요.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저 오른쪽에 보면 광주 소년동맹이라고 돼 있죠. 네. 자, 저 소년동맹은 붉은 냄새가 아주 짙게 나는 단체인데 과연 저 사람들이 해방 후에 무엇을 했을까?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념관이 꾸며져 있는데. 자, 발발 직전의 정세라고 하면서요. 분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다. 네. 29년 형기를 마치고 출역하여 보다 강력한 투쟁을 모색했다. 그러니까 이미 28년도에 저 학생들이 맹휴를 같이 하다가 투옥된 그 이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꾸준히 이렇게 해오다가 어떤 건수가 있으면 뭔가 한번 일으켜보자. 그게 이제 10월 30일에 나주역에서 그 사건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29년 6월 뭐 이런 조선인들은 야만이다 모욕한 일본인 중학생을 광주 고부생들이 응징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인하고는 좀 감정적으로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유지됐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29년 6월에 독서회가 또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이제 전라도는 어떤 곳이었냐? 항상 이런 경제적 수탈, 뭐 침탈. 우리는 항상 일본에게 당했어.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다 쓴 거거든요. 자, 근데 전라도 지역이 어쨌든 곡창지대인 거는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침탈하고 뺏어간 게 아니라요. 돈을 다 주고 지불하고 다 가져간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랬더라고요. 저기도 이제 뭐 사실대로 써놓죠. 이제 편싸움이라고 하면 패싸움인데 뭐 편싸움이라고 써놓고요. 자, 수탈과 멸시를 몸으로 체험했다. 근데 뭐 일본 학생들은 뭐 식민 권력의 우산 아래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자, 결국 그것 때문에 폭발한 게
예, 뭐 11월 3일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또 철도 노선도도 보시면 저게 수탈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일제가 제대로 통치를 하려면은 길이 닦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철로 놓고 이렇게 사람도 네. 왔다 갔다 하고 네. 심지어 저기 보시면 통학 열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통학 열차를 운행을 안 해야죠. 그렇죠. 통학 열차도 같이 운행을 하는데 수탈을 위해서 깔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네. 있는 게 저 반일 감정을 심어주기 위함이라는 네. 거고요. 자, 이런 이제 네. 밀랍 인형을 네, 네. 또 해놨습니다. 머리를 잡아서 하고 놔줘요. 있죠. 예. 네. 저거 보면은 아 일본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건의 경위에서 이제 10월 30일부터 쭈루룩 나열을 하는데요. 조금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좀 신기한 거는 굳이 한국 측, 일본 측이라고 저렇게 국기까지 그런독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네. 네. 첫때는 일제 시대고 모두 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자, 근데 조선인, 뭐 일본인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왜 태극기와 일장기를 그려냈을까? 네. 네. 자, 뭐 어쨌든 저 법정에 뭐 증언이 달랐다. 뭐 이렇게 신문에도 다르게 보도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체험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박준채. 네. 민족 감정 나오죠. 네. 그래서 이분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아. 자, 광주에서 1차 시위운동이 이제 11월 3일 날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광주 고보 농교 사범 학생들이 합류했다. 이제 더 커지게 된 거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총독부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도를 금지시켰다. 자, 보도 금지하면 저걸 굉장히 나쁜 것으로 보는데 저게 퍼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 겁니다. 네네. 자, 5.18 때도 똑같습니다. 자, 공수부대 내려가서 진압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저항이 심하니까 네. 처음에 안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자, 그게 어쨌든 그 체제를 안정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자,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해방과 식민지 노예교육, 자, 민족 동화교육의 철폐를 위한 학생들의 저항은 맹유투쟁에서 한 단계 전진, 집단적 가두투쟁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20년대 계속 맹유, 그러니까 수업 안 듣고 네네. 이렇게 있다가 네. 직접 이제 가두 시위로 나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설명해놓고요. 11월 3일 날 뭐 개천절이다. 성진의 결성 3주년이다. 네. 명치절, 그러니까 명치절. 일본 천황의 네. 그 생일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예, 뭐 쉬는 날이었다. 그리고 전라남도 누에고치 6만 섬 생산 축하회다. 그러니까 일본과 이제 병합이 되면서 전라도에서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저렇게 생산력이 이제 끌어올려져 가지고 축하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저런 날을 이제 딱 미리 좀 골라 잡은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그래가지고 나네요. 이제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과를 이제 보시겠는데요. 뭐 이렇게 충돌을 했고 강조구 학생이 첫상현이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단도로 얼굴을 찌르고 달아났다. 이 사람 뭐 얼굴이 찔렸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실제로 찔렸는지는. 네. 그리고 광주역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네. 자, 여기는 한일 학생의 집단 충돌이라고 표현하죠. 네. 신문에서처럼. 네. 이건 뭐 학생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자, 광주에서 빈무장으로 있다가 위기에 직면한 한국 통학생들이 또 한국 통학생이라고 합니다. 조선인 통학생인데 광주 고부 기숙사에 사태를 알리자 기숙사 학생들은 몽둥이, 농기구 등으로 무장, 광주역으로 뛰어나갔다. 자, 광주 농교 학생도 합세했다. 난투고 벌였다. 말 그대로 이제 패싸움입니다. 네. 그러네요. 자, 여기서 이제 장제성이 등장하는데 네. 장제성이 등장해서 장제성의 권유로 이제 해산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설명을 하는 거 보면 일본인 학생들이 먼저 퇴각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마치 무슨 군대가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건 80년도 5월 15일에 서울역 회군 네. 뭐 이런 것들 좀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여기서도 광주 농교생 최태주 제의해서 시위에 참가하겠다고 제의해서 모두의 호응을 받았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최태주. 이 사람도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농기구 등으로 무장 300여 명의 광주고생. 자, 이거 무장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폭행을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경찰의 해산 명령을 듣지 않고 양미를 계속 전진했다. 네. 자, 공권력이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면은 자, 부상자는 병원에 입원시켰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서로 이제 피해를 보게 됐다라는 거고요. 네.
이 사람들 이제 그 뭐 주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 네. 그 이런 밀랍 인형들을 또 만들어놨는데요. 여기 한일 학생 집단 충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조일 학생이면 모르겠는데 신문에도 조일 학생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독립운동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그냥 저 패싸움이잖아요. 네. 저 패싸움을 저렇게까지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이 안 되죠. 독립운동이라고 예. 저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참. 자, 그래서 이제 일제 당국은요, 이제 휴교령을 내렸어요. 학생들이 이제 서로 지나가다 만나면 또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네. 못 만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조선 학생들 검사국으로 송치했다. 자, 근데 이제 긴급 회의를 그 또 성진에서 이렇게 열었대요. 자, 투쟁 대상이 이제 광주 중학생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아, 이제 판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네. 어, 이 체제를 이제 뒤엎어야겠다라고 해요. 반체제 운동이 되는 거죠. 네. 자, 광주 중학생에 대한 적개심과 투쟁을 일제에 대한 증오와 독립투쟁으로 바꿔라. 저게 참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장대성이 지금 네. 시민운동으로 직접 지도할 거. 예. 어. 조직력을 딱 그러게요. 갖췄다라는 거죠. 이제 네. 예, 기존에 이제 독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11월 3일에 정오에 긴급 회의를 열었다. 자, 다른 동지들과 연락하여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계획할 것. 자, 그래서 또 이제 2차 시위가 일어나요. 네, 11월 10일까지 쉬고 11월 11일 날 이제 등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 그 신문에서 네. 광주 고보 학생들 40명밖에 출석을 안 했다고 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번 기회에 또 뭔가 한번 일으켜 봐야겠다라고 네.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네. 그동안에 쉬면서. 네. 자, 그래서 조직적 역량 때문에 또 2차가 일어나는데, 자, 항상 저런 투쟁위원본부, 80년 광주에는 민주투쟁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민투위라고. 네네.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투쟁위원, 투쟁본부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저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그 투쟁 방식입니다. 아, 참 신기해요. 저런 게 네. 우리가 5.18 때 봤던 저 네. 비슷한 내용을 일제시대에서도 또 광주에서 그러니까 시대만 다를 뿐이지 네.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는 네. 그 큰 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네. 거죠. 자, 거사날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날이 장날 12일로 정했다. 네. 자, 아주 계획적이라는 거죠. 네네. 자, 11월 3일로 정한 것도 계획적인 거고. 전혀 우발적이지 않은데요. 네. 자, 광주 및 전 조선 학생의 지도는 장석천이가 하고 광주 조선인 학생의 지도는 장재성이가 한다. 뭔가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밑에도 다 보시면 이제 뭐 네. 학생 학교 교사와의 연락, 운동 자금 조달 연락처까지 와. 다 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정신이 그러니까 멀쩡한 이런 일반 학생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김태진이랑 네. 모사고 책에도. 이게 고스란히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 정동영 밑에 이제 전남대, 조선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학생들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이름만 바뀌었어요. 네. 이제 왼쪽에는 복학생에서 이제 이해찬이 총지휘하고 그 밑에 심지철 네. 서울대 총학생회장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항상 총학생회가 있으면요 그 뒤에 복학생들 좀 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네네. 지금 이 광주 이 사태 때도 그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문을 작성하고 등사판으로 천여장 인쇄한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광주 당시에도요 투사회보라고 이렇게 뿌려졌었잖아요. 네. 뭐 들불약이나 뭐 네. 백제약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서 뿌렸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걸 알려야 되니까 뭐 인쇄하는 이런 장비가 다 필요한 네. 거예요. 네. 자, 그런 일이 29년 당시에도 있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저렇게 살포를 합니다. 자, 그럼 혹시 또 이제 저게 선동된 사람들 또 우르르 몰려 나오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11월 10일 옥회일이라는 사람 명의로 이제 발표가 된 건데 네. 용감하게 싸워라 학생 대중아. 네. 걸기하라. 어쨌든 막 들고 일어나라 이거거든요. 광주 때와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총을 들어라. 네. 싸우다 죽자 막 이렇게 네. 한 것처럼 투쟁의 희생자를 우리의 힘으로 탈환하자. 자, 이제 검거된 사람들을요 우리의 힘으로 빼내자 네. 이거거든요. 검거자 석방하라. 교내 경찰권 침입을 절대 방지하라. 자, 이건 80년도 당시에 이제 학내 이제 경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비슷하다는 거고요. 자, 수업료와 교우 회비를 철폐하라. 지금 무상교육 실시하라.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자치권. 이 자치 아주 중요하죠. 네. 지금 지방자치 이런 것도 뭐 횡행하고 네. 있는데 저 자치를 얻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이 사람들이. 뭐 언론 집회 결사 출판 자료. 직원 회의에 학생 대표를 참석시키자. 이건 지금 경영 회의에 노동자를 참석시켜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조선인 본인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식민지 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라. 사회과학 연구. 자, 저 사회과학 연구가 바로 네, 마르크스 네, 레빈주의. 그렇죠. 네. 공산주의. 그거를 공부할 자유를 획득하라. 근데 일본 제국은요, 그런 공산 세력과라는 절대 타협을 안 합니다. 일본 제국 자체가 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네. 어쨌든 천황으로 중심으로 뭉친 일본 그 헌법이 있거든요. 네. 그 법을 고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레닌 마르크스주의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두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주장하고 네.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이거를 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걸 보면 전국 대학생 대표자 네. 협의회라는 네. 전대협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전대협이죠. 없죠. 똑같습니다. 네. 네. 그거를 고스란히 주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는 뭐 학생운동이 학원운동을 넘어서 독립운동으로 발전한. 전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네. 저게 독립운동까지 연결시키는 건 진짜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런 이제 왜곡된 사관을 가지고 그냥 민족주의를 어쨌든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조직도가 다 드러난 겁니다. 네. 1930년도,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이제 1월이라고 돼 있을까요? 2월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1930년 2월에 조선 총독부 경무국에서 다 밝혀낸 겁니다. 자, 왼쪽이 공산주의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네. 우측이 이제 녹색, 네. 네, 민족주의계로 되어 있죠. 자, 국제공산당 밑에 조선공산당, 자, 고려공산 청년회 이런 조직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학생들, 자, 이렇게 잔뜩, 야. 뭐 거미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이렇게 많이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엄청 조직적이네요. 네. 그래서 광주에서 시작한 게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네, 거죠. 네. 3일 며칠 만에.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0년 한 3월까지 계속 이어졌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뭐 민족주의계라고 네.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광주 형무소 향해 또다시 대규모 시위. 왜 또 형무소예요? 석방하라라고 했고, 뭐 우리 힘으로 탈환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갇힌 네. 사람들을.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80년 5월에 광주를 또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광주 형무소를 향해서 무장을 하고 그렇게 습격했던 자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11월 12일 수업 시작종을 신호로 시위를 감행했다. 자, 광주 형무소를 목표로 진격했다. 자, 교직원들이 제지를 했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진격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자, 결국 광주 고부 앞에서 강제 해산했다. 자, 2차 시위 보시면 이제 시위 학생 건거자 쭉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저렇게 이제 뭐 한 10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일으켰다라는 거고요. 자, 2차 시위 후에도 이제 백지 동맹. 이건 이제 뭐 시험 보는데 이제 백지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제 학교 다닐 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정당하게 처분을 받는 게 맞는 거죠. 학교 안 가고 시험 안 보는 되게 저항이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로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 교육이니까? 뭐 일본 교육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어쨌든 저항의 표시이지 표시로.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일본 학생 광주 고등학교 여고에 다니던 7명의 한국인 학생 가운데 4명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진 퇴학했다. 일본의 그런 어떤 조치에 네. 반대를 해서 이제 퇴학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나머지 3명은 그냥 교육을 들었어요. 네. 그랬겠네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배우 비밀 결사 탄로났다. 자, 항상 배우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건의 배후에는 비밀 결사가 이제 조종을 하고 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전무해가지고요. 네. 네. 이것도 3.24 이제 64년 3월 24일 이게 이제 한일 협정 반대 이제 네네. 데모인데요. 그 학생 데모를 조종한 세력이 네. 바로 인민혁명당이다. 네네. 자,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았다. 괴뢰. 예. 그러니까 저기 지령을 또 내린 사람들이 29년도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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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나 그때나 배우 세력은 항상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요건 이제 60년 4월 15일, 그러니까 4.19를 앞두고 네. 이제 마산에서 공산당이 들어와 뒤에서 조정한다. 네. 네. 뭐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이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이야기한 거는 네. 당시 이제 인해 장막에 가려져 있긴 했는데 배후 조정을 하지 않고서야 과연 이제 그런 식의 대규모적인 어떤 네. 사태가 일어날 수 그렇죠. 있었을까? 네. 이런 이제 의심이 들고 뭐 전대협도 그렇습니다. 전대협 뒤에도 여러 지하 조직들이 다 갖춰져 있었거든요. 네. 네. 거기서 뭐 회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굴 마담이에요. 뭐 음.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고요. 누군가의 조정을 받는다. 자, 이것도 이제 80년 5월 당시에 네. 이성 네네네네. 기념사령관이 네. 발표한 건데요. 고정 간첩 불순분자 깡패이에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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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조정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소요 사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전남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네. 자,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조직을 미리 갖추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자, 과연 조국의 독립과 해방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을까? 자, 항상 이걸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목포에서 이제 뿌려진 경문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정의를 위하여 일어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도 이제 피감금 학생 탈환, 이제 형무소 네. 네. 습격해서 빼내자 뭐 이런 거고, 총독 포갑 정치 절대 반대. 이건 마치 이제 유신 체제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교육의 경찰 간섭 반대. 뭐 이것도 이제 그 학내 경찰들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치안유지법 철폐하라. 이거는 뭐가 상상이 되세요? 우리 국가보안법. 그렇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똑같은 거죠. 네. 자, 근데 중국 혁명은 지지하고 적색 러시아를 지지한다. 야, 대놓고 네. 커뮤니스트네요. 네,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자, 이제 제국주의 전쟁 반대다. 반제. 일본 제국주의는 반대한다. 자, 식민지적 해방 만세, 무장계급 혁명 만세. 자, 다 공산주의자입니다. 네. 자,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뿌렸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또 79년 10월에 고마 사태 때 네. 이건 이제 부산 대학교에 있는 게시물인데요. 자, 이렇게 개혁안을 이렇게 네. 만들었대요. 유신헌법 철폐, 뭐 학원 사찰 중지, 네. 그리고 학도 호국당 폐지.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시대를 거슬러서요, 다 똑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컨텐츠가 변함이 없어요. 맞습니다. 역사를 알면요, 그냥 뻔히 다 보여요. 네. 자, 그리고 5.18. 저분들 예. 눈을 이제 벗겨주셨네. 예. 2003년,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된 거예요. 네, 드디어 네.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저 민족 광주대학교 학생들인 것 같은데, 네, 한총련. 자,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네. 똑같아요. 네네네. 역시 광주 정신의 뿌리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다라는 게 네.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네네. 야. 네, 저런 이적 단체인 한총련을 자유케 하라. 네. 그리고 반미죠, 반미 운동하고 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이렇게 하라. 예. 네. 자, 그리고 5월 정신을 계승해서 자,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실현하자. 네, 15년 전에 학생들이 저랬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광주 정신을 교육받은 학생들의 결과죠. 네.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뭐 또 이제 광주에서 뻗어나간 시위입니다. 자, 총독부에서는요, 학생들의 이제 단순한 운동으로 보고 관대하게 처분을 했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제 심하게 굴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진 거죠. 자, 경성 제1고보 이제 서울에 이제 네.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요, 조선 총독부 홍목장 이제 교육부 장관한테 이렇게 진정서를 보냈대요. 자,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 자치권, 광주 한국 학생, 뭐 조선 한국 학생인 것 같은데 네, 석방하라, 수업료 미납자 장학제도를 철폐하라, 수업료를 낮춰라, 교원 구축하라. 자, 저런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낼 수 있었을까? 어쨌든 저렇게 자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네. 그게 드러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저런 걸 진정서를 네, 당시 어쨌든 간에 교육부 장관한테 네. 보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른 시대인데. 예. 네. 조선이라면은 뭐 그러니까요. 꿈도 못 꾸죠. 네. 그냥 저런 거 경문 올리면 무조건 참수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30년 이제 1월에 뿌려진 삐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군청 조선사무원 제시해서요. 당시 일제시대니까요. 군청에서 일하는 조선인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자, 오늘부터 만세를 주창함에 있어서는 귀화 등도 시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 해를 입을 것이다.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완전 협박이네요. 너도 나와서 만세 불러. 너 조선인이잖아. 안 하면은 너 죽을 수 있어. 야, 이제 협박인데 진짜.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끌어내서 만세 운동까지 벌였다. 이게 실체입니다. 개딸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전체주의. 네, 자기 네. 편에 서지 않으면은 네, 폭력도 제거하는. 불사하는. 네. 자, 조선 학생 전위 동맹이 활동했다. 29년 3월 학생혁명당의 후신으로 결성됐다. 자, 그리고 해외에서도 뭐 이런 시위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 사실은.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징계 처분인데요. 자, 보시면은 우측에 복교가 1,550명 해서 거의 반수 반 이상 정도. 네. 됐고요. 해외 유학한 사람도 있고, 취업한 사람도 있고. 네. 해외 유학은 어디로 간 건가요? 글쎄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관대하게 처분을 그러니까요. 했다라는 거고요. 네, 이건 마찬가지 5.18 때도 네. 전두환 그렇죠. 정권에서 굉장히 관대하게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명실공히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민족운동이다.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자, 네. 어떻게 보면 그 민족 감정에 속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불씨를 퍼뜨려가지고 학생들 공부 못하게 만든 건데요. 자, 법정투쟁. 이제 법정투쟁에서도 공산사회주의자와 그들이 만든 비밀결사의 사주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몰아갔다. 지금 몰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몰아간 게 아니라 지금 사실로 다 사실이죠. 드러난 겁니다. 네. 근데 저런 식의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왜곡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260년 구속 후 최고 7년까지 구형받았다. 네, 저기 소녀회 보면 이제 그 장매성 이렇게 되고요. 네네. 네, 아까 그 네, 우위 남매. 공개, 네. 남매. 네. 그리고 아래 이제 장재성 7년 이렇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성진의 네. 뭐 주축이니까. 네네. 네. 이제 거물급 변호사들이 자진 변론했다. 네. 당시 이제 조선 뭐 변호사협회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족주의자적인 측면이 강한데, 네.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변호해야겠다 그래서 네네. 이제 막 무료 변론도 하고 있어요. 저 중에 이제 김병로 씨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일대 대법원장 되신 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조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네네. 했다라는 건 크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뭐 경문 내용이 일본 무산정당의 선거표보다도 온건하다. 그래서 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무죄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폭력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요, 과연 그게 무죄로 볼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데, 왜 성진의 독서에는 형량이 높게 구형됐는가? 자, 공산주의 운동으로 몰아갔다. 뭐라 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지금 다 사실로 지금 네. 여기서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분명히 아까 마르크스를 예,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지금 서술을 학생들 보고 지금 보라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네. 공산주의 배후 조직으로 규정이었기 때문에 네, 규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네. 공산주의는 어쨌든 항상 배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네, 형량을 사실이 다 높게 드러난 거죠. 규정한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황당한 서술을 하고 있고, 네. 자, 조금 더 있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학생 독립운동이 평화를 넘어 통일로 네. 저 문구는 빠지지 않아요. 어느 기념관이건 다 마지막은 통일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대체 광주 학생 독립운동, 이 공산주의 운동이 어떤 통일을 지향하는지 다 알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자, 이 기념탑들. 네. 참 너무 많아요. 저런 탑들이 광주에 진짜 너무 많은 네, 것 같아요. 정말 흉물이 아닐 수가 네. 없고요. 저 우측에 보시면 우측 왼쪽 위가 이제 광주 제1고에 있는 거고, 그 옆이 이제 전남여고. 이제 그 왼쪽 아래가 이게 이제 광주 뭐 자연과학고로 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당시는 농업교라는 학교고, 그 우측이 이제 사범교, 광주 교육대학. 곳곳에 그냥 다 세웠어요. 학교만 다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당연히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운동이야. 다 세뇌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명 인사 각 그 시대별 대통령이 다 이렇게 와서 참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보이네요. 네, 다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오셨고요. 자, 민족의 자랑이라고 이제 김대중 99년도에 이렇게 썼고요. 자, 문재인. 자,
애국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저 애국심은 대한민국과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어요. 자,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겠다. 네. 왜 맨날 무너졌다 그러죠? 그러게요. 참. 자, 그리고 요거는 4.19 명 이제 기념관인데요. 여기서도 4.19 혁명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겼죠. 자, 나라가 완전히 5년 동안 공정이라는 게 다 사라졌죠. 네. 자, 학생 독립운동 주역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정의로운 광주 정신을 펼쳤던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죠. 자, 일제 강점기 또 나오는데요. 강점은 아닙니다. 학교 생활 과연 어땠나. 정말 조선시대라면 꿈도 못 꿀, 뭐 수학여행도 가고 그러게요. 근대식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네. 자, 광주 여고부 이제 전남 여고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학생들이요, 저 일본에 저렇게 그러네요. 수학여행 간 거예요. 이야, 저기 네. 교복 입고 예, 여자들이. 그렇죠. 그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요. 네, 조선시대는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네. 그거를 뭐 노예 교육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런 말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면서 수학여행 가고. 네. 자, 이제 이후에 뭐 언론이 주목한 이 사건인데요. 자, 요게 이제 59년도에 만들어진 이름 없는 별들이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기한 거는 85년도에 광주는 부른다라고 해서 조선예술영화 북한에서 만든 예, 거예요? 북한에서 저걸 만들었어요.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예. 왜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은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과 전혀 관련이 없구나 이런 네.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북한이 거죠. 만들었으면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네. 자, 그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빼박 증거가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 예. 네. 자, 1930년 1월 네. 16일 신문인데 여기 보면 트러블이라고 표현하면서 네. 이게 커뮤니스트, 커뮤니스트. 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네. 그리고 월리스 투데이 당일에 다. 예, 학생들도 네, 이렇게 풀어놨다. 잡혔는데 풀어줬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썼네요. 예, 즉 공산주의 이 혁명 운동을 갖다가 버젓이 우리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런 기념관을 지어놓고 뭐 그걸 영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네. 재미스러운 기념관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 이제 정신승리죠. 이런 학생 독립운동을 통해 가지고 평화 통일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3.1 운동 나오. 자, 저기 절대 태극기 없습니다. 네. 네, 태극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요건 이제 그냥 영화에서 따온 거죠. 그러네요. 네, 시위 장면이고요. 지금 태극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원래 없었죠. 네, 이거 이제 4.19고요. 음. 학생들이 다 음.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자, 5.18. 자, 과연 정말 저 태극기 사람들이- 들고 있네요. 네. 자, 촛불이 나옵니다. 촛불까지 나왔어요. 네, 빠뜨릴 수 없는 촛불이죠. 그리고 촛불 마지막. 저것도 네. 보기 싫은 얼굴들이 나왔네요. 예. 결국 이쪽으로 기승전결 네, 적화통일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촉과통일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광주 정신의 뿌리다. 광주 5.18은 그러면 공산주의 통일이다. 네.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거 커뮤니스트들이 일으킨 네. 예, 트러블이다라고 이렇게 버젓이 나온 거 다 이렇게 네, 정신에 놓고는 그렇습니다. 저거를 안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한가 봐요, 사람들이. 네, 그냥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우리 이거 이렇게 언론에서 네. 취재했어 뭐 이 정도인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기승전결 5월에서 네. 통일로 그렇습니다. 자, 자주민주 평화통일 민족위원회. 광주 슬레드. 네. 자, 그 광주 정신의 뿌리가 어쨌든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이 네. 공산주의 혁명운동이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요, 여기를 참관하고 써놓은 이제 방명록이 있습니다. 자, 네. 끔찍하다, 일제강점기는. 네. 글씨를 참. 네, 네. 글씨도 그렇고. 어쨌든 이거 보고 나오면 이제 반일에 네. 세뇌돼서 나온다는 거고요. 자,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감사하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켰다라는 거죠? 네. 참, 이 어린애들 머릿속에 이게 박히면은 이거 바꾸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광주 학생들 감사합니다. 그 선배들을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니까 미치겠다. 네. 어떻게 하면 좋죠? 저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다 학생 독립운동가 여러분입니다. 그때 열심히 싸워주신 덕에 저희가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육이 지금 광주에서는 일어난다. 심각하네요. 네, 제발 광주 시민 단체들 좀 꼭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심지어 이제 보훈처에서 부루마블을 만들었는데요. 부루마블이니까 특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환상의 시간 여행. 자, 역사를 만들어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역사를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금 열쇠와 일제 수탈 카드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걸 보면 다 반일에 세뇌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어떤 카드가 있는가? 자, 조선 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빼앗았다. 말 그대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등록되어 있는지, 누구의 땅인지를 네. 조사를 한 거고요. 네. 만약에 뭐 신청자, 그 등록자가 없으면은 뭐 그거는 이제 일본 제국의 소유가 되는 네, 거겠죠. 네. 자, 강제로 국권을 빼앗다. 아니요, 갖다 바쳤습니다. 절대적으로는 아닙니다. 제발 저런 허위 사실 좀 유포하지 마시고요. 자, 민족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다가 아니고요. 이 이후로 어쨌든 성장. 민족주의 자본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같이 성장을 합니다. 네네. 자, 뭐 이제 일제 신민의 이제 배고인 사건이 있었죠. 네, 있었죠. 조작된 사건이고요. 자, 일제가 산미 증식 계획을 제시할 쌀 수탈. 자, 수탈이 아니라요. 이거는 일본에서요 쌀을 사 갔어요. 그걸 이제 수출이 아니라 이출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같은 네. 나라 안에서 이제 네, 네, 네. 가져간 거라서 돈을 주고 가져간 거고 저렇게 조선에서 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 있던 농민들이 그렇게 막 저항을 했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쌀값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사실이냐 해놓고 있고요. 자, 국가총동원법에 사람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다. 자, 강제 동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 저기 신민이기 때문에 갑니다. 일본 본토인들도 다 끌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란 거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도 학을 뗍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국이었으면 안 그랬을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순종 임금이 넘겼어요. 네, 갖다 바쳤습니다. 예. 네. 누구를 탓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네.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말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못 쓰게 하다. 자, 앞에서 한글 신문 다 보셨습니다.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세뇌시키겠다라고 국가보훈처에서 이딴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를 저렇게 만들었다. 와, 진짜 너무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반일로 세뇌시키겠다라는 네. 거죠. 저거 문재인 때 만들었나요? 그래서 저게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네. 모르겠어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이제 한 켠에 항일 독립운동 주요 연표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외교 독립보다는 그냥 무장 투쟁, 무장 투쟁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기 뭐 의병이라고 되어 있죠. 네. 네,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뭐 조선의용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조선의용대는 지난번에 저기 네, 김원봉. 김원봉 다루면서 나왔는데 결국 저 조선의용대는 뭐 하북지방 뭐 조선의용군, 그 다음에 그 조선의용군이 팔로군 휘하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한반도가 이제 해방이 됐을 때 김일성 휘하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50년 6월 25일에 대한민국 이 적화 네. 통일을 위한 남침 남침. 전쟁에 네. 앞장을 서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말이 안 되는 거를요. 네. 만들어가지고 다 끌어다 와서 우리 저기 광복, 그리고 45년도는 해방이 맞는 거죠. 네. 자, 연합군의 승리로 거저 주어진 그 해방을 갖다가요, 저 무장 투쟁으로 이뤄낸 거다라는 그런 허구의 네. 허구의 역사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 투쟁에서 왠지 네. 독립한 것처럼 모든 드라마나 뭐 영화나 다 그렇게 맞습니다. 만들어졌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영시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연합군이 승리해서 우리한테 온 거죠, 독립이. 네, 네, 선물이었죠, 하나님의 선물. 네, 안타깝습니다. 해방 당시, 그러니까 그 일본군은 30만이었어요. 한반도와 제주도에. 네. 자, 근데 고작 광복군은 600명이었는데 무장 투쟁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저희 윤은인가요? 그 교육부 장관 네네네. 네, 네, 같이 그렇죠. 와서 이제 사진 찍었고요. 네. 자, 정세균 아, 국무총리. 자, 저렇게 태극기 흔드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태극이 아니라 빨간 국기 하나 이렇게 네. 딱 지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냥 태극기 갖고 노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개강기념 2005년도에 자, 뭐 이어봤자 선배열 하는데, 자, 공산주의 정신을 이어봤자라고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죠, 결국엔. 네. 그리고 뭐 전국 청년 학생 문화예술 축전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요, 네, 한반도기가 이렇게 들고 있고, 저 29년 당시에 쓰였던 그 네. 골기문을 저렇게 쓰고 돌아다닙니다. 네. 자,
참 불쌍하죠, 학생들이. 그러게요. 네. 너무 불쌍해요. 저런 거짓을 저 젊음의 때 그냥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의 젊은 세대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더 동지회, 후손회라고 해가지고 또 기념사진 저렇게 찍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결성식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29년도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서로 글을 써가지고요. 한 번씩 이렇게 모였나 봅니다. 여기 보시면 1957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결성을 했고요. 자, 이건 30주년. 그러니까 59년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그 일은 결의 이름 위에 인류의 축복과 영광을 돌렸다. 패싸움한 게 지금 저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애들하고 싸웠다는 그 자부심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네.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뀌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60주년에도 그랬고요. 좀 이제 사인 그 한 이름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자, 70주년에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좌우측에 이제 격 이렇게 해가지고요. 글이 이제 써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썼던 뭐 표라고 해야 될까요? 경문입니다. 자, 학생 대중은 걸기하라. 검거자를 우리 힘으로 탈환하자. 사회 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라. 자, 공산주의 공부하자 이거죠. 네. 자, 조선 민중은 걸기하라. 청년 대중은 주검을 초월하여 투쟁하라. 이렇게 항상 투쟁하라고 네. 선동을 합니다. 검거자를 탈환하라. 자, 만행의 광중을 폐쇄하라. 이제 광주중학교 폐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본인 학교. 그러니까 저거를요 70주년 지나가지고 70년이 지나가지고도 저렇게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머릿속의 의식 구조가 정말 참 불쌍합니다. 네.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예. 그냥 평생 그 반일 그 항일 운동 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지 않는데요. 자, 저 정신을 지금 이어받게끔 이 기념관에서 조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저 전자 판넬이라고 하나요? 네.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 되어 있고요. 네. 자, 정의로운 광주 정신 그 뿌리는 학생 독립운동 이어라. 자, 광주 정신의 뿌리를 이렇게 스스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네. 자, 바로 그 광주 정신은 공산주의 네. 정신이다. 네. 자, 여기 그냥 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학생들도 여기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그 아까 그 워싱턴 포스트 커뮤니스트 딱 빨간색으로 왔으면 딱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전시를 하는 게 맞죠. 네. 자, 여기도 이제 뭐 소녀회, 뭐 여성해방운동 이렇게 나옵니다. 야. 자, 결국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전남대에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광주 정신을 열심히 계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공산주의자가 되고 싶을까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이때까지 해왔던 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일제시대 때는 이 좌익들이 주장했던 게 바로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건국됐지만 항일 독립운동 했다라고 하면 뭐 대단하다 다.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승만 독재, 박정희 군부 독재, 전두환 신군부 독재. 자, 그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이러면 또 여기도 뭐 잘했다. 저게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반미자주화,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 운동. 자, 공산 적화 이런 말은 쓰지 않지만 지금 통일운동, 뭐 통일운동가, 통일혁명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 표 박사님 만드신 거예요? 네. 너무 잘 만드셨어요. 정리를 너무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볼 줄 알면요. 지금 우리 현 세대가 지금 이 분별이 되는데 저거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참 저게 잘한 것이었어 하고 굉장히 포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 정신이 바로 광주 정신의 뿌리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 운동도 우리가 올바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든 단어들 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정리 잘 해주셨네요. 그런 걸 좀 이제 분별하고 우리 저기 광주 학생들도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67년도예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을 그 회관 준공식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게 이제 공산주의 운동인지 뭐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일 내지는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요거 이제 회관이 건립된 것 같고요. 네. 뭐 박동영 선생님 민족주의에 대한 네. 뭐랄까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들이다 뭐 네. 이런 거를 많이 고취시키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우리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네.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참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고요. 네. 자신의 어떤 정권에 대한 정통성이 좀 많이 그러니까요. 부족했기 때문에요. 네. 이런 식으로 끌어다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김구라는 사람을 그러니까요. 네, 네. 끌어다 오기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저렇게 빨간색을 보면 일제 강권적 탄압에 분연히 한 거였다. 자, 강권적 탄압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반이기 쉬운 거고요. 자, 민족의 기상과 정기를 중요에 과시했던 광주학생 의거는 기미 3.1운동과 더불어 청사에 개입했던 우리의 자랑. 그러니까 저렇게 민족주의에 어떻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네. 역사를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국권 회복. 자, 국권 회복을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렸다. 이것도 이제 소설이죠. 네. 네. 그냥 패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반체제 운동이었고 이들이 대한민국을 절대 세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계승해라. 저 정신이 아니라 뭐 그냥 마치 학도병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정신이면 좋겠어요. 네. 네, 학생 제군이 어떠한 정신, 어떠한 이상을 가지고 성장하느냐는 문제에 직결돼 있다. 진리탐구의 도장으로 과학기술의 전당으로 그리고 참다운 학생운동의 요람으로 이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이 네. 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 저런 어떻게 보면 패싸움까지도 이렇게 네. 훈장을 주고 막 네. 이렇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그 정신이 다 훼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나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도 그 당시 이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결국 이 매듭을 다시 풀어야 돼요. 네. 이걸 지금 해놨기 때문에 뭐 유공자회랄지 뭐 후손회 그쪽으로 세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네. 그 지금 교육이 광주 학생들 교육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이걸 고쳐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고쳐 나가야 되고요. 다행히 정일성 때문에 많은 이제 광주 학생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네. 네.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우리는 좋아하는데 네. 왜 정일성 같은 저런 공산주의자를 우리 세금으로 공원을 지어줘야 되느냐 해서 광주 학생이잖아요. 네, 일어난 거예요. 네. 네.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죠. 네. 너무 다행입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건 이 학생들도 앞에서 봤던 네,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는 그 허상의 교육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네. 자, 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팔록은 정일성에게 광주 땅을 내어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다. 저런 다태들이 이제 결성이 됐고요. 네. 자,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역사 정립이 끝난 정일성 선생의 이념 전쟁으로 더 이상 공동분열을 시키지 말라. 역사 정립을 누가 끝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바르게 알면은 이제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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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네. 때문에 저 기념회관, 기념관 이런 게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박윤식 장관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저렇게 이제 정일성 공원 조성은 절대적으로 막아야겠다. 내가 네. 장관직 걸겠다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싸우고 있는 건데요. 네. 자, 그러면은 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한 몸통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네, 좀 공부 좀 하시고, 네, 20% 부족하지 않게 네. 올바른 방향으로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데 네. 조금 더 공부하셔가지고 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저 공산주의 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세금으로 유지가 됐을 거예요. 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보훈처에서 일을 해야지. 그렇죠. 보훈부에서 네.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요. 박민식 장관님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은 20-30%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2% 부족할 때까지죠. 네. 네, 저희가 더 많은 방송으로 네, 일단 국민들이 깨어나야 그런 압박을 받고 네. 본인들도 스스로 공부할 텐데 네, 그래서 또 박사님의 이런 뭐랄까 강의와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5.18의 이런 패권 네. 이런 거를 깨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방송이 저희가 진짜 아시겠지만 저희 이런 5.18 얘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수익 끊긴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네, 계속 이런 방송을 해나갑니다. 네, 그런 방송을 준비하시는 박사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